MS 워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서를 작업할 때 문서 작업 시 여백을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문서 작성의 공간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백을 지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서를 작업하고 엔터를 꽝 칠 때마다 얘는 사용자님 지금 여기 엔터 쳤어요 하고 표시하는 기호, 그것을 단락기호라고 불러요. 이 단락기호가 표시가 되면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면이 너저분해 보여요. 이거 좀 안 보이게 제가 했는데 자꾸 화면에 나타나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 또 많이들 하세요. 단락기호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또는 보이게 하는 방법 설명드릴 겁니다. 함께 볼까요? 우선 여러분께서도 MS 워드 프로그램 구동을 시켜보세요. 자, 제가 MS 워드 문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었더니 자, 화면 여러분 맨 위에 이게 뭐예요? 한글 배우신 분들. 눈금자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눈금자예요. 눈금자 안 보이게 하려면 보기에서 여러분이 눈금자 체크를 빼버리면 돼요. 근데 보통은 체크하죠. 왜요? 문서의 폭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글 프로그램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머뭇거리세요. 왜냐하면 눈금자가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글은 센티미터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44? 이게 뭐야? 얘는 문자 수로 눈금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눈금자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입력을 하면 이 문자 수에 따라 눈금자를 측정하게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가 눈금자 끝이니까 어때요? 한 줄의 끝이 여기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눈금자를 한글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요. 요거부터 알려드리죠. 파일 메뉴에서요. 무조건 옵션으로 들어가면 돼요. 옵션은 MS 워드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팅하는 모든 메뉴가 들어있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 중에서도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으로 갑니다. 고급으로 가면은 자 눈을 크게 뜨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슝슝슝슝 이렇게 내려가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표시 이게 있어요. 표시에 보면은 문자 단위로 표시합니다. 여기 체크돼 있어요? 돼 있어요. 요거 체크를 빼주면 돼요. 빼고 한글은 여러분 센티미터 단위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뭘로 돼 있어요? 인치로 되어 있나요? 센치로 바꿔주세요. 센티미터 이렇게. 이거 체크 해제하고 이거 센치. 그리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한글하고 이제 똑같다. 15cm 조금 넘게 돼 있네? 네, 이렇게요. 됐어요? 네. 이렇게 눈금자 세팅하고 이제 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죠? 자, 요거 눈금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화면 확대는 요 하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확대가 돼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쉼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쉼표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렇게 쓰면 제가 엔터를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한 문단, 한 줄의 문서의 폭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는 문서의 폭을 이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싶어요. 즉
이 문서를 인쇄할 때 요 여백 있죠, 여러분. 여기가 빈 공간, 여백을 말해요. 이 여백을 줄이고 내가 문서를 입력하는 공간을 더 늘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메뉴에 레이아웃 메뉴 보이죠? 레이아웃에 가면은 페이지 설정 그룹의 여백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백에서 참고로 MS 워드 좋은 점은 여백이 현재 기본은 위에 여백, 빈 공간 위에 여백은 3cm, 아래는 2.54 이렇게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여기서 골라도 되고, 아니야, 내가 직접 지정할래. 사용자 지정 여백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A4 용지 기본 맞아요? 어디서 확인해요? 용지에서 A4 확인하세요. 맞아요? 예. 다시 여백으로 와요. A4 용지가 되어 있으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나는 위에 여백을 1cm로 할래. 그럼 1이면 어때요? 위에 여백 1cm 굉장히 좁아요. 아래쪽 여백도 1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써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은 각각 1로 할래. 또는 1.2로 할래. 1.1로 할까요? 1.1? 오른쪽도 1.1. 그럼 여러분 여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문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제본은 뭐예요? 왜 복사해서 이거 제본용 책 본 적 있죠? 예, 거기 제본 이렇게 깔때기 끼워야 되잖아요. 예, 그거 공간. 근데 우리는 제본할 거 아니니까 그냥 0. 요렇게 잡는 거예요. 다 됐어요. 자, 용지 방향 세로로 인쇄할 거면 요거. 가로 방향이면 가로 고르면 돼요. 확인 눌러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짠. 어때요? 아, 2줄이었는데 1줄 되고도 공간이 남네? 그만큼 문서 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더 쓰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와, 문서 폭이 정말 늘어납니다. 예, 맞아요.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글을 지금 써서 보면은 요렇게 요 화살표 기호 보여요? 네. 그게 뭔데요? 자, 제가 화살표 기호 지금 커서 여기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어때요? 하나가 또 생겼네? 예, 뭐냐면 너가 엔터를 쳐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됐고 1단락,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단락이야. 두 번째 단락 내용도 써봐. 이 얘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큰일 났네. 구현을 위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가로 열고 NCS 이렇게 썼어요.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엔터 꽝 하니까 또 기호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단락이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이고 여기는 세 번째 단락이다 라는 거를 구분하는 단락 표시 기호예요. 저는 이 단락 표시 기호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깔끔한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되죠? 안 보이게 하면 되죠? 여러분 여기 메뉴를 한번 보시면요. 자, 홈 탭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단락에 대한 메뉴는 제가 다 갖고 있지요. 여기 보이죠? 단락 그룹에 보시면은 바로 이 기호가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기호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이건 눌렀다는 표시잖아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다 이번 박람회의 목적은 어때요? 계속 단락 기호 살아있죠?
그래서 이게 숨기는 건가? 한 번 더 눌렀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이 메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메뉴가 이걸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유는, 자, 얘를 제가 이게 눌러진 거고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얘가 메뉴가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 메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옵션이요? 예.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 여기 메뉴에 표시 보이세요? 예. 표시에 들어가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기호, 이게 존재해요. 그럼 여기에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기호에 보면은 단락기호가 체크가 돼 있는 거 보이나요? 예. 이거 체크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메뉴에 이제 이 명령대로 세팅이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이런 말줄임표 하나하나 뜨는 분 계시죠? 그거는 바로 공백이 화면에 항상 표시할 서식기호, 이 공백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백기호 이것도 나는 체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저처럼 빼주시면 돼요. 빼놓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돼요. 참고로 서식기호를 모두 표시하겠다 그럼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눌렀어요. 보세요. 어때요? 화면 깨끗해졌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홈 탭에서 요 기호 보이세요? 편집 기호 표시 숨기기 눌러볼게요. 어때요? 누르면 바로 단락 기호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해지가 되고 이제 제대로 이 메뉴가 먹게 되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옵션 메뉴의 세부적인 세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말이 안 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꼴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장평이라는 게 있어요. 장평은 글자의 높이, 이걸 우리가 세로, 그 다음에 글자의 폭, 너비라고 불러요. 세로와 가로의 비율, 이게 바로 장평인데요. 이 비율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그 글자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자간, 줄여서 자간, 또 글자 간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자 간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또 문서의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글자의 그림자라든가 반사 효과를 넣는 텍스트 채우기 효과 이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용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워드에 이런 문서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맨 위에 지출 결의서 보이죠? 범위를 한번 잡아볼래요? 네, 블럭을 지정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편집할 내용이 있다면 항상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자, 범위를 지정하고 홈 탭에 보면은 글꼴 그룹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가 글꼴 서식이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신 거, 내가 워드를 몰라도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글자 크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슉 이러면 바뀌어지죠. 저는 한 20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글자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슈루루루룩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멋있게요. 네, 이렇게. 잘 되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제목을 보다 더 눈에 띄게 하고 싶은 거죠. 즉, 글꼴을 변경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이럴 때는 여기 서식에 나와 있는 메뉴 외에 더 깊이 있는 메뉴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 옵션 단추 눌러주면 됩니다. 단추 키 알아두면 돼요. 컨트롤 D예요. D. 요거 눌러도 되고
자, 들어가면 글꼴 탭과 고급 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평은 고급 탭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문자 간격에 보시면 장평이 있고 간격이 있어요. 자, 장평은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라 그랬죠? 100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자의 가로가 1이면 폭이 1이면 세로도 1 이 뜻이에요. 그럼 자, 잘 보세요. 제가 100마디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150으로 했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글씨가 옆으로 퍼지는 느낌인데 맞아요. 이거는 눈치채셨죠? 예, 바로 세로가 1이면 가로가 약 세로의 1.5배. 그래서 약간 띵띵해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이해되죠? 예. 그래서 150이 부담스러워요. 좀 뚱뚱해 보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살짝 여러분이 콩 찍어서 130이나 120 이렇게 바꿔봐요. 그러면 확인 눌러서 직접 결과 보죠. 이렇게. 어때요? 너무 띵띵하지도 않으면서 글씨가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장평이고 컨트롤 D 이제 눌러도 되겠죠? 단축키. 자,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간격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말 그대로. 자, 간격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넓게 좁게 있는데 넓게로 해볼래요? 넓게. 확인.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돼요? 네.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 넓게인데 1pt 갖고는 안 되겠는데 조금 더 넓게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늘리면 돼요. 나는 한 2.5. 자, 이렇게 바꿨어요. 확인. 어때요? 더 떨어지죠? 이거는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G자 쓰고 한 칸, 스페이스바 눌러서 출,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결,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출 결의서 이렇게 한 칸 사이사이를 이렇게 강조할 때 띄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 글자 간격과 장평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을 때는 특히 이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회사 내부 관리상 지출을 사전에 승인 요청한다는 관리 서류. 이것이 바로 지출 결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이게 핵심 단어다. 우리 핵심 단어 보통 사인펜으로 막 칠하는 거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얘도 그 기능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형광펜, 강조색.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어요. 이게 형광펜 느낌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문서에 영어가 보통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영어 단어가. 예를 들어 지출 결의서 여기에 간단하게 expenditure statement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써버리면 제가 요 단어는 글씨를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범위를 여기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씨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한다던가 간격을 조정하면 되겠죠. 컨트롤 T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글꼴에 대해서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글씨를 써주면 이렇게 글씨가 해당 서식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죠? 자, 고급으로 옵니다. 와서 장평은 그냥 100, 간격은 표준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확인? 어때요?
나 좋네. 그죠? 그리고 이 영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여기 보시면은 또 다시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가 보이세요,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영문인 경우 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각 단어를 대문자로 대서문자 전환 즉 소문자면 대문자 대문자면 소문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각각의 단어 expenditure하고 statement 이 각각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싶다면 각 단어를 대문자로 이렇게 만들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죠? 네, 그래서 영어 단어가 많을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 때 얘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 지출결의서 작성이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범위를 제가 지정했지 뭐예요. 자, 지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는 글자를 조금 확대하는 것보다 이 글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그림자 효과를 좀 넣어서 눈에 띄게 하고 싶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글꼴 탭에 보면은 요 메뉴 바로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라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좀 길죠. 자, 요거 클릭해요. 그러면 그림자 효과 뭐 이런 것들 있죠. 채우기, 검정, 텍스트일, 그림자 뭐 이런 거 보이죠? 저는 얘가 마음에 드네요. 자, 얘를 골라보면 벌써 효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좋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보이는 애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주 쉽게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그림자 좀 들어가 볼래? 그럼 그림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깥쪽의 그림자 효과라든가 안쪽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눌러보죠. 옵셋 오른쪽 아래 이렇게 누르면 보이세요? 살짝 그림자 들어갔는데 잘 안 보인다고요? 확대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보이실걸요? 어때요? 얘랑 비교해보세요. 내 눈에 좀 띄는 느낌인데요? 네, 이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효과를 줬음에도 2%가 부족해요. 그림자 효과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무조건 볼 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고 이걸 우리가 블럭 지정한다고 그러죠? 네, 범위를 잡고 좀 전에 그림자 들어갔으면은 그림자에 보시면은 그림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걸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인 내용의 창이 별도로 뜨게 돼요. 그러네. 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투명도라든가 크기, 흐리게 이런 거 보이죠? 이거를 조정을 하면 돼요. 나 색상을 회색으로 할 거야. 나는 연한 하늘색. 저는 청회색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투명도 나는 60% 지금 되어 있네. 나는 40%로 할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웃기죠? 그냥 글자인데. 그 다음에 흐리게 어느 정도 흐리게 할 거니 각도는 간격은 물어보죠. 난 4pt.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요. 됩니까? 흐리게 좀 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여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죠?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거 확인됩니다. 흐리게 저는 이 정도만 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깥에 클릭. 이렇게 들어가요. 은은하게 들어가죠? 이걸 무슨 유체 이탈처럼 확 차이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살짝만 주면 돼요. 이게 바로 그림자 효과예요. 그리고 뭐 반사라든가 네온 이런 효과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더 줄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면은 강조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첨자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 첨자와 위 첨자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글자를 쓰다 보면은 간혹가다 뭐 이렇게 원소 기호 같은 거 이렇게 넣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여기서 CO, 이거 둘 다 소문자여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눌러서 곧바로 소문자로 이렇게 눌러주고, to가 그냥 to가 아니라 이 CO보다 좀 더 아래가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아래 첨자. 단. 이거는 모든 문서 입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글자를 계속 쓰면 CO2의 배출을 보세요. 보면 어때요? 글씨가. 전부 다 작아졌죠? 다 아래 첨자가 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누르면 원상복구됩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꼴 서식은 무조건 편집 작업이므로 문서 작성이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달라는 말씀 아울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락 서식과 관련하여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리고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단락과 단락 사이의 간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에서는 단축키를 또 많이 쓰잖아요. 이들에 대한 주요 단축키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제가 저의 워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이것이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에 마우스를 놓으면 이것이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에 대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운데로 배치하고 싶다면 범위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단락이니까. 그래서 그냥 커서를 갖다 놓고 자, 홈 탭의 단락 그룹에 보면 이것이 가운데 맞춤이에요. 자, 참고로 단축키 보이죠? 우리는 업무에 마우스 이것도 이렇게 누르고 찾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겠죠. 이걸 눌러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E 누르면 가운데 맞춤, 컨트롤 키하고 레프트 L 누르면 왼쪽 정렬이고 컨트롤 라이트 R 누르면 오른쪽 맞춤이 됩니다. 저는 컨트롤 E 이렇게 가볍게 가운데 왼쪽 오른쪽 정렬에 대해 알아봤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단축키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모두 몇 개의 단락입니까? 단락 표시 기호 얘가 땡큐죠. 하나, 둘, 셋. 3개 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NCX 박람회 관계자는 하고 여기 보이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 여기서 제가 엔터를 치지 않고 Shift 키 보이세요? Shift 하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럼 어때요? 엔터 키 단락 표시 기호와 다른 또 다른 화살표 키가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대한다고 여기 보이죠? 여기 고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 엔터. 자, 이렇게 되면 한 단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똑같아요. 한 단락은 여기까지예요. 왜? 단락 표시 기호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단락인데 한 단락 안에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다음 줄로 내리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엔터를 치면 그냥 다음 단락이 되는 거고 Shift하고 엔터를 치면 한 단락인데 줄만 바꿨다는 얘기예요. 줄바꿈 기호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엔터 치면 그냥 다음 단락, Shift 엔터 치면 단락인데 이어진 거, 줄만 바뀐 거. 이렇게 여러분이 단락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있죠. 얘네들의 여기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요 위에 탭 표시 기호 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안으로 좀 이만큼 들여쓰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 세 개의 단락 모두가 다요. 그러려면 세 개의 단락에 대한 이름으로 전체 범위를 지정해요. 이렇게 세 개 단락을. 됐죠? 한 단락일 때는 범위 지정할 필요 없어요. 자,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단락에 대한 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단락 설정 옵션 단추 눌러요. 그러면 들여쓰기 및 간격이란 탭 보이죠? 자, 여기에 들여쓰기 보이죠? 여기에 왼쪽 오른쪽 0글자 보이세요? 참고로 여기서 말 못할 고민에 빠진 분 계실 거예요. 제 강의를 오늘 들었는데 저는 글자가 아닌데 글자로 되어 있네요. 나는 여기 이렇게 갖다 표시 이렇게 따옴표 두 개로 이렇게 찍혔는데요. 저는 센티미터가 표시가 됐는데요. 이런 말 못할 고민에 빠진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해답은 어디에 있다? 네, 바로 파일에 취소 누르고 보여드리죠. 파일에 옵션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옵션에 들어가면 고급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표시 있어요. 표시요. 네네네. 자, 쭉쭉쭉쭉. 표시 지나갔나 본데요. 자, 표시를 보면은 단위가 이게 인치로 되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두 개가 표시가 돼 있고요. 센티미터인 분은 CM이 표시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저거 저는 다 싫어요. 저도 강사님처럼 글자라고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하면 돼요. 문자 단위 표시 여기 체크해요. 네, 여기 체크를 하세요. 눈금자 때문에 체크를 못하겠다. 지금 만약에 단락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체크하세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한번 자 단락 들어가면 이제 글자로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글자가 더 직관적이죠. 한 글자만큼 들여쓰기 할 거예요. 그럼 요만큼 요 6자 자리에 교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하나씩 이만큼씩 들여쓰기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리죠. 왼쪽에 하나 한 글자만큼 이렇게 됐어요? 확인하면 안으로 이만큼씩 들어가요. 이게 들여쓰기로군요. 네, 얘가 옮겨진 거 보여요? 네, 이게 들여쓰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단락 설정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왼쪽 제로 만들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단락에 대해서 들여쓰기라던가 또 오른쪽에 들여쓰기를 해서 시각적으로 그 단락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단락에서 요거 첫 줄에 대한 거 보이세요? 자, 이번엔 제가 취소. 자, 제가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이세요?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범위 안 잡았어요. 왜? 어차피 요 단락 여기서 시작이고 여기서 끝이니까. 이 단락에 대해서 저는 이 첫 번째 줄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한 글자 정도요? 예,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할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줄 보이세요? 예, 여기서 없다고 돼 있죠.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 했죠? 똑같죠,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첫 줄, 얼마만큼? 첫 줄을 한 글자만큼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확인 누르면 어때요? 아, 얘만 정말 한 글자 정도만큼 안으로 들어갔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딱 보면 어때요? 아, 여기가 다음 문단 시작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이게 첫 줄 들여쓰기예요. 딴 애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러분이 자, 첫 줄만 들여쓰기가 됐는데 없음 확인 누르면 원상복구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소비자 규칙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이런 기법을 쓰는데 첫 번째 줄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단락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 줄이 내어쓰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돼요? 예.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첫째 줄에 그냥 놓으세요. 이런 데다 놔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해당 단락이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들어갑니다. 자, 들여쓰기에서 첫 줄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를 하려면 어떡하지? 내어쓰기란 말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줄 빼고 두 번째 줄 이하. 이 이하는 아래 이하, 두 번째 이하는 이 뜻이에요. 이걸 고르면 돼요. 그러면 둘째 줄 이하는 한 글자 정도 안으로 들어가. 그럼 뭐예요? 첫째 줄은 그대로 있으니까 들여쓰기가 아니라 내어쓰기가 되는 거죠. 정말요? 예.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구나. 예, 이게 내어쓰기예요. 내어쓰기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없음. 확인. 단축키가 존재를 해요. 이 내어쓰기는 단축키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T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T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와,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군요. 어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바로 다시 컨트롤 시프트 T.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건 이유가 자, 여기 여러분 단락에 들어가시면 탭 있죠, 탭. 탭 때문에 그래요. 탭이요. 네. 한 번 탭 키를 누르면 우리가 컨트롤 T 누르면 그게 바로 뭐냐면 탭 키를 한 번 눌러서 내어쓰기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탭 키가 현재 기본 탭 한 번 탭을 누르면 4.303 글자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탭을 기본 탭을 4가 아니라 여러분이 1로 바꿨잖아요. 확인 누르면 자 보세요. 컨트롤 T. 어때요? 탭에 비밀이 있었군요. 예,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놀라지 마시고. 자, 그리고 다시 내어쓰기 해제하려면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줄간격인데요. 여러분이 이 단락에 대해서만 줄간격을 조정할 거면 커서를 그냥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되고 전체 줄간격을 변경할 것이라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줄간격은 여기 나왔어요. 선 및 단락 간격.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됩니까? 예,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줄간격 역시 여러분이 현재 단락 있죠. 제가 NCS란 이 줄에다 갖다 놨어요. 자, 요 단락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줄간격을 좀 조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일이 이거 누르기 귀찮죠? 단축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얘도요? 네.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2. 재밌죠? 컨트롤 키 누르고 제가 5 누르면 그럼 5배? 아니요. 1.5.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 또 2, 한 줄, 두 줄 또는 1.5줄 이걸 많이 쓰면은 단축키를 이용하면 빨라요. 이해되죠? 정말 그 단락에 대해서만 줄 간격이 조정되는군요. 네, 맞아요. 컨트롤 1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줄 간격이 1.3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범위를 요 단락만 그렇게 할 거면 요 단락만 선택을 해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단락에서 옵션 단추 눌러서 줄 간격을, 여기 간격에 줄 간격을 배수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1.3 이렇게 쓰면 130%. 확인. 어때요? 1.3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경우도 또 많이 쓰죠. 어떤 경우냐면, 현재 단락, 요 사이에 간격을 조금 띄고 싶어요. 한 줄 정도만 띄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컨트롤 키하고 0,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 다음 잘못 띄었는데, 컨트롤 0, 다시 누르면 원상복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해되죠? 이렇게 단축키 정말 MSG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 0 갖고는 안 돼요. 저 이 단락 앞뒤의 간격을 더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메뉴로 들어오셔서 단락 앞뒤 간격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바꿔주면 돼요. 나 앞에 간격 좀 더 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주면 돼요. 뚝뚝 띄워 놓으세요. 뒤에도 주고 싶어. 그럼 뒤에도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확인? 떨어지죠? 예.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간격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아주 살짝만 주겠다. 컨트롤 제로. 앞뒤 다 줘야 돼. 메뉴 들어가서 직접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탭키 누르면 MS 워드에선 한 4글자 들여쓰기가 딱 되죠. 탭키 한번 눌러보세요. MS 워드에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탭키를 누를 때마다 4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게끔 탭을 내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탭 설정 방법을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문서를 만들면서 해보면 더 재밌겠죠? 의미 있는 문서를. 자, 워드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써보죠. 예를 들어 아라온 클럽. 이런 어떤 클럽이 있어요. 여기 클럽 이 취임식 기념 행사. 자, 이런 행사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그 식순이라고 부르죠? 예. 그거 이제 문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우습게 보실 거 아니에요. 이 행사 서식 파일 있죠? 이것도 다 유료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만들면. 예. 자,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 써보죠. 여기에다가 엔터 꽝꽝 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내용을 입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톡 이렇게 되거든요. 예, 여기 딱 와 있는 거 보이죠? 이만큼씩 이동돼요. 지금 자, 다시 백스페이스 눌러요. 원상복귀 시키고 자, 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단락 그룹,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요거 옵션 단추 눌러줘요. 자, 그러면 하단에 탭키 보이죠? 탭 눌러요. 자, 저 보세요. 탭이 기본적으로 탭키를 한번 누르면 4글자 정도 들여쓰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탭을 지정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 지정을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왼쪽 보이죠, 여러분? 자, 왼쪽에서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왼쪽이라는 건 왼쪽 정렬에 대한 탭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보통 한 8글자? 8글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8 썼어요. 왼쪽 정렬이에요. 설정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확인. 자, 눌렀어요. 여기 보이세요? 8글자 8 아래 L 보이죠? 왼쪽 정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그 왼쪽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부연 설명 드린다면 여기에다가 뭐 개회, 선언문, 낭독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엔터 꽝. 자, 탭 누르면 이렇게 와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뭐 국민의례 보시면 어때요? 아, 왼쪽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예, 이 뜻이에요. 자, 이해된 겁니다. 자, 다 지워요. 탭, 백스페이스로 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엔터. 자, 이렇게 치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탭 다 지워졌죠? 자, 그러면 왼쪽 8글자 그대로 진행합니다. 8 썼어요. 왼쪽 설정 누르면 목록에 하나 들어간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탭을 누르면 이 8, 6의 위치에 L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행사 식순 내용을 여러분은 쓸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이 8글자에서 탭 키를 내용을 쓰고 또 탭을 딱 누르겠죠? 그러면 저는 약 24글자 정도의 24글자요? 예. 잘 보세요. 여기 8돼 있죠? 요거를 24 이렇게 쓰고 자, 가운데 맞춤으로 해볼게요. 이거저거 다 해볼 거니까 가운데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24글자 있는 대로 탭키를 누르죠. 그러면 줄이 이렇게 그어지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없는 걸 좋아해요? 없음으로 해볼까요? 그래요. 없음이에요. 자, 없음. 설정. 어때요? 아, 하나가 더 들어갔네? 네,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번에는 한 38? 네, 38글자쯤에다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에서 딱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이겠죠? 네,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줄을 좀 넣고 싶네요. 네, 저는 2번을 넣을 생각이에요. 나는 3번. 네,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설정, 확인. 이렇게. 그럼 여기 보이세요? L, O, 니은 좌우대칭한 거. 보이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온 클럽 윤리 강령 낭독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탭키를 눌러볼게요. 탁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와요. 정확히 여기에 온 겁니다. 자, 왔어요. 이렇게 온 다음에 여러분이 써요. 뭐라고요? 1분 이렇게 썼어요. 탭키를 눌러요. 어때요? 점선이 생기네. 네,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회장 이름이 홍길동 회장이다. 홍길동 회장. 자, 썼습니다. 엔터 꽝. 다음 줄로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다음에 내빈 소개. 탭키 누르겠습니다. 탁 눌렀어요. 참고로 탭키 눌렀는데 이렇게 되지요. 자, 참고로 제가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탭키 이렇게 눌렀어요. 3분
어때요? 나오죠? 탭키.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빈속의 안내는 사회, 참고로 여기다 사회라고 쓰기보다는 홍길순 총무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엔터 꽝 이렇게 내려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경과 보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탭키 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복사 및 유인물 자 이렇게 대체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뭐 경과 보고에 된 건 읽어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고 탭 누르고 그냥 엔터 꽝 됐나요? 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쓸 거냐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총리 방문 기념 기념품 전달 탭키 1분 이렇게. 자, 쓰면 어때요? 가운데 정렬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탭키 딱 누르니까 어때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사무총장. 자, 장길산 사무총장.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른쪽 정렬이다 보니까 오른쪽이 정확하게 정렬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엔터 꽝.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 시상. 자, 이렇게 썼습니다. 시상 썼어요. 그리고 탭 눌러서 15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쓰고 엔터를 친 다음에 시상 내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국제본부 의장상. 자, 이렇게 있다. 국제본부 의장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제본부 의장상을 썼는데 일단은 여기서 썼지만 얘는 시상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우선 먼저 쓰고 여러분이 탭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임꺽정 총재.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 꽝.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총재상. 그 다음에 탭 찍었어요. 역시 임꺽정 총재.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씁니다. 자, 됐죠? 근데 여기서 국제본부 의장상, 총재상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네들은 시상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 들여쓰기 보이세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뒤로 밀려나는데요. 그죠? 이럴 때는 탭키를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돼요. 네. 자, 가능합니까? 백스페이스 눌러보세요. 그럼 조정이 돼요. 자, 요렇게. 참고로 번호를 매기고 싶어요. 번호 매기기에서 1, 2, 3. 이번엔 얘가 밀려나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는 커서를 이렇게 놓고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돼요. 해결되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맞아. 예,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됐습니다. 이게 들여쓰기.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와, 신기하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살표는 제가 인쇄를 하면 이대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보여드리죠.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내 화살표 기호는 보이지 않는군요. 예, 이거예요. 근데 미리 보기를 해본 결과 보니까 여기 여러분 이 가운데 맞춤하고 오른쪽 정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널찍하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들죠?
자, 이럴 때는요. 자, 여기 백스페이스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예요? 이 오른쪽 탭의 간격을 여러분이 조정하고 싶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자,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탭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38이 바로 오른쪽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38이 아니라 정확하게 40에 놓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40으로 바꿔보세요. 40. 이렇게 40 글자 하고 설정을 누르잖아요. 아, 잠깐만요. 오른쪽에 이거죠, 여러분? 네, 점선이에요. 설정. 보세요. 이러면 요게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럼 어떡하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38 글자 보이죠? 요거, 이게 기존의 거잖아요. 요 애를 선택하고 지우기를 눌러요. 그럼 됩니까? 돼요. 확인, 보세요. 아, 늘어나네? 네, 여기 40에 오른쪽으로 체킹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가운데도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20이나 22로 바꾸고자 한다면 범위를 지정하고 곧바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조정을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4 클릭하고 이것을 22로 바꾸고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이 필요하다면 선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볼까? 좋아요. 저 2번 고를게요. 가운데 2 설정. 그럼 기존에 24 보이죠? 선택하고 지우기 누르면 돼요. 확인 이렇게. 어때요? 다 점선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행사 식순에 대한 어떤 문서를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도식이라던가 어떤 인덱스 있죠? 목차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사용자 정의 탭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MS 워드의 복사 기능 그리고 엑셀에서 어떤 문서를 워드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던가 또 워드에서 엑셀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엑셀에서 만든 어떠한 표를 내가 워드 문서에서 꼭 가져와야 된다면 복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함께 보자고요. 일단 아주 가볍게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복사 작업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을 해봐서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단축키만 기억을 한다면 말이죠. 그쵸? 자, 복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누르던가 또는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편지지 2장 이게 복사예요. 그죠? 이거 누르면 내용이 복사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칸 띄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복사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사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복사라는 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용한 서식 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서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배우셨던 글꼴에 대한 것이라든가 단락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식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지출 결의서 작성이란 범위를 잡아볼까요? 자, 잡고 여러분 여기요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리세요. 삽입해서 나는 기호도 넣을 거야. 네, 기호도 하나 넣으세요. 아하, 컨트롤 Z. 자, 기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자, 기호 이렇게 골랐어요.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홈 탭에서
글자 크기 뭐 지정을 한다던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키우고 굵게 하고 글씨 색깔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이렇게 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요 문단 위에 간격 조금 늘릴 거야. 컨트롤 제로 이렇게 해서 줄 간격 위에 한 줄 1만큼 더 줬어요. 자, 이런 게 서식이에요. 다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서식을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서식을 얘네들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커서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요. 자, 여기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 빗자루가 있습니다. 얘가 서식 복사예요. 단축키 써 있는 거 보이죠? 뭡니까? 서식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시프트가 들어가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하래요. 보이죠? 또는 여러분이 한 번 복사할 거라면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눌러요. 화면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범위 지정하고 이 빗자루 보이죠? 한 번 클릭하고 여기다 그대로 범위 지정하고 탁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되네? 네, 똑같죠? 다만 이제 삽입 기호는 어때요? 여러분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복사가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글이니까.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식은 복사가 되죠. 그럼 뭐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컨트롤 Z, 컨트롤 Z 이렇게 누르면 실행 취소 작업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취소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여기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시프트 C 눌렀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여기도 범위를 지정해서 어디까지 서식을 붙여넣기 할 건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시프트 V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단축키로 이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범위를 지정하고 요 빗자루 보이죠? 이 애를 더블 클릭을 해줘요. 따닥 이렇게. 아이콘을요. 네, 따닥. 그리고 회계의 기초자료 여기 범위 잡고 탁. 지출 청구서 범위 잡고 탁. 이렇게 해도 돼요. 안 없어지네요. 네.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ESC 있죠. 여러분 키보드 맨 좌측 위에 있는 애. 걔를 눌러주면 없어져요. 이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명령 아이콘 따닥 누르든가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서식 복사 먼저 하고 원하는 곳에 범위 잡고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V 할 건지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네. 이렇게 서식 복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출 청구서 서식에서 제가 기호도 하나 넣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엔터를 치고. 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지출 청구서 서식을 워드에서 만들려고 보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엑셀에 있더라 이거예요. 엑셀에? 엑셀에 있으면 엑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엑셀에 있는 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똑같아요. 지금 배운 대로. 얘는 서식이 아니라 내용이죠. 자, 제가 엑셀을 좀 열어볼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지출 청구서 양식이 여기 있어요.
아, 이 내용이구나. 예. 이거 워드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걸리는 일이죠. 자, 범위 다 잡아요. 슝슝슝 이렇게. 아, 정말 복사를 할 건가 보군요. 예. 컨트롤 C. 이렇게 누르면 얘도 번쩍이가 막 돌아가요. 그죠? 자, 복사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워드로 돌아와요. 자, 워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출 청구서 서식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예, 그냥 컨트롤 V 하지 말고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바로 가기 메뉴.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붙여넣기 옵션이 무려 6개나 뜬다는 사실.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텍스트만 붙이면 돼. 그게 가예요. 텍스트만 유지하겠다. 표 형식이 아예 없다. 예. 그냥 내용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나 그림으로 가져올래. 요거 그림으로 갖고 온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좋아도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대상 스타일 연결 및 사용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옆에 연결 및 원본 서식 유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연결이라는 말이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연결. 보이죠? 이 연결이라는 뜻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엑셀 문서의 원본 내용이 변경되면 이 워드 문서의 내용도 같이 변경되기를 원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결을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든가 이걸 누르든가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엑셀 문서가 변경돼도 뭐 얘하고 영향 별로 받지 않게 하고 싶어. 얜 얘고 엑셀은 엑셀이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곧바로 여기 첫 번째 원본 서식 유지해서 그냥 그래 서식 유지해. 그래서 생긴 대로 그대로 복사만 해갖고 와. 이 뜻이에요. 여기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 이렇게.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연결 고리는 어때요? 끊어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엑셀에서 번쩍이 돌아가죠. ESC. 자,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부서 성명 보이죠? 자, 성명 대신에 이름을 써야겠는데 그러면 이름 썼어요. 엔터 꽝 이렇게. 그러면 워드 문서는 변함이 없어요. 네. 왜요? 어차피 나는 원본 서식만 갖고 왔으니까 걔는 걔고 나는 나. 이거예요. 됐죠? 그럼 얘네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 범위 다 잡으세요. 딜리트 눌러버리세요. 이러면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엑셀에서 어떻게 작업을 한다고요? 네. 지출 청구서부터 범위를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컨트롤 C 똑같아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워드로 돌아옵니다. 자, 워드로 돌아온 다음에 오른쪽 버튼 엔터를 한번 치길 원하세요? 엔터 치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해서 자, 연결 및 원본 서식 유지 요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서식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엑셀에서 내용을 이제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엑셀에서 번쩍이 돌아가죠? ESC 누르고 이름 대신에 제가 성명 이렇게 내용을 써볼게요. 엔터 꽝 쳤어요.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자, 워드로 갔는데 여전히 이름이에요. 똑같은데요. 아니요. 자, 잘 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요거 여러분 이 개체를 가리키는 요 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요. 딱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은 메뉴에 연결 업데이트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존재해요. 이걸 눌러줘야 돼요. 어때요? 성명으로 바뀌었네? 예.
그리고 비단 이 위에 헤드라인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역 같은 거 보이죠? 자, 제가 엑셀에서 내역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번호 1번. 그래서 탕비실에 비품 지출 청구하고 비품 금액이 얼마냐면 12만 5천 원이다. 자, 입력을 했어요. 엔터 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워드에서 화면에 변화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눌러서 연결 업데이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의 서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엑셀에서 오른쪽 정렬이었던 숫자에 대한 내용, 얘도 역시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과의 연결을 통해 뭔가 표를 워드로 가져오고 작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 작성법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표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애가 바로 표예요. 자, 그렇다면 MS 워드에서의 표는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삽입에서 표 그룹에 표가 있어요. 근데 눌러보시면 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이 몇 줄 몇 칸짜리 표를 만들 것인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표의 높이와 너비를 지정하는 방법 1번. 2번은 몇 줄 몇 칸인지 표 삽입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열이 칸, 행은 줄, 그래서 몇 행 몇 열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표 쓸모없는데 지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레이아웃, 여러분 여기 표에 커서가 들어가면 메뉴가 두 개가 생겨요.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 탭을 누르신 다음에 행 및 열 그룹에 삭제 눌러서 표 삭제 누르면 지워져요. 자, 다시 삽입해서 여러분 표 그룹에 이번에는 표 그리기 방법이 있지요. 이걸 누르면은 연필이 생겨요. 그죠? 연필로 여러분이 드래그만 하면 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이만한 크기의 표야.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찍 하나, 또 가로로 찍 두 개, 가로로 찍 세 개, 네 개, 네 개 행.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 이렇게 드래그해서 긋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도 표를 만들 수 있군요. 네, 이렇게.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 표 없애려면요. 레이아웃 탭에 삭제에 표 삭제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표에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연동해서 여러분이 직접 표를 엑셀에서 작업을 해갖고 와요. 옛날에 기능 이게 OLE 기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엑셀에서 어떤 계산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세요. 엑셀 화면이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입력을 하고 완성하면 바깥에 누르면 다시 워드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럼 엑셀로 다시 들어가려면요. 클릭하면 자 따닥 더블 클릭하면 들어와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커서 여러분이 놓고 싶은데 놓고 구분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영문이군요. 예. 구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월부터 3월이다. 그럼 1월 쓰고 엑셀의 좋은 점 이렇게 하고 옆으로 끌면은 3월까지 나오잖아요. 편한데?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훈련 수당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아, 되는군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이 필요하다.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쓰면 돼요. 1월 2월의 데이터 이렇게
3월의 데이터 이렇게 또 인프라에 간단하게 쓸게요. 1600 뭐 330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6100 이렇게 훈련 수당도 뭐 1200 380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900 이렇게 쓰고 합계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옆에 칸에 합계 이렇게 계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얘를 이용하면 돼요. 합계도 여러분 계산할 때 여기다 커서 딱 갖다 놓고 시그마 누르면 얘들의 합계 엔터 꽉 맞아 아래로 핸들링 따닥 이렇게 쉼표 찍을까? 찍어주고 범위 잡고 뭐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색깔도 넣을까? 범위 잡고 페인트 통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요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바깥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클릭해 볼까? 아이고 안 보이네. 조금 늘리면 되고 바깥에 띵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표 만들어졌네? 이거예요. 계산 작업 필요하면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됐죠? 인쇄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화면에 엑셀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인쇄 누르면 보세요. 되네. 이거예요. 저 뒤로. 그 다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저 표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급해요, 급해. 자, 표에서 빠른 표 보시면 여러분이 달력이 필요해요? 그럼 달력 모델 있어요. 달력으로 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고르면 돼요. 어떻게 쓰는 건데요? 이렇게요. 미리 서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달력이 필요해요. 띵 눌러요. 그리고 지금 4월인데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4월 날짜가 안 맞아? 그럼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미리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제가 편집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죠. 물론 다 가능해요. 범위 지정하고 보시면 표 디자인 탭 곧바로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나 이 모양이 좋아. 이렇게 고르면 돼요. 나는 이 모양이 좋은데? 이렇게. 그럼 얘 간격을 넓힐 수 있습니까? 이거 갖고 연습해 볼까요? 마우스로 여러분이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늘리면 돼요. 나 여기 월요일날만 늘릴 거야. 이렇게 넓히면 돼요. 전체 이 너비를 넓히려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 경계선 보이죠? 자꾸 이렇게 늘리면 돼요. 예, 좋아요. 이렇게. 4월달 가운데로 옮길 수 없습니까? 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컨트롤 E, 컨트롤 R, 단축키 이용하면 되죠. 컨트롤 L,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여기도 색깔 넣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범위 잡고 해주면 돼요. 예,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영문이 싫은데, 그럼 여러분 지우고 한글로 쓰면 돼요.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다. 그럼 월, 화, 이렇게 고치면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달력을 만들 건데 내가 연습해 보는 거다. 그럼 만드셔도 되는데, 회사에서 급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걸 왜 만드세요? 여기 이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색깔도? 범위 잡고 나 여기까지 월화수목금 보이죠? 자, 갑니다. 표 디자인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음영 보이죠? 제가 범위 지정했어요. 여기까지 원하는 색상 넣고요. 이렇게 토일 이렇게 범위 잡고 색깔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렇게 표 디자인 탭에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안 되죠? 뭡니까?
너비는 늘릴 수 있지만 높이는 늘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래로 늘리면 되지. 이렇게 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저 일정표를 만들 거라서 늘리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늘렸어요. 여기는 줄일 수 없어요. 여기만 줄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표의 일부분이라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커서를 갖다 놓고 레이아웃에 가서 해결을 보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자, 이게 바로 행의 높이예요. 너 높이 너무 높다. 보이죠? 그럼 이 선택한 셀에 대해서 크기를 보세요. 자, 어때요? 줄일 수 있네?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020년 4월인데 2020년이란 글자 어디다 써요? 쓸 공간 없잖아요. 여러분 컨트롤 E. 자,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고 2020년이란 글자를 여기다 삽입을 하고자 한다. 근데 2020년이란 글자를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삽입 메뉴 보이세요? 삽입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도형이 있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보이죠? 이 얘를 이용하세요. 얘요. 예, 얘를 이용해도 되고 또 좀 더 글자를 강조하고 싶다면 텍스트 그룹에 보면은 가짜 약간 옆으로 눕혀져 있는 애 있죠? 워드 아트. 이 애를 이용해도 좋아요. 얘를 이용해 볼까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저는 요거를 좀 골라볼게요. 밑에 거. 클릭. 이렇게 들어가요. 너무 큰데? 완성된 거 아니에요. 2020년.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의 글자 크기 너무 크잖아요. 그죠? 범위를 지정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홈 탭에서 무슨 일이 있나 글자 크기 작게 만들어주고 원하는 곳에 쓱 갔다가 배치만 하시면 돼요. 여기쯤에 놓기를 원하세요? 네, 이렇게 놓으시라고요. 네,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표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완성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테두리 보이죠? 테두리를 2020년 4월 요 위에는 이 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요 한 칸에 위, 왼쪽, 오른쪽 테두리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표 디자인 메뉴 탭 누르시면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 바로 요것이 펜의 스타일이 돼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테두리 없음 바꿔줘요. 그리고 테두리에 어디? 자, 보시면은 위, 왼쪽, 오른쪽을 없음으로 할 거죠? 테두리에서 자, 위쪽 테두리 어때요? 벌써 없어지죠? 위쪽 테두리 됐어요? 또 어디요? 또 여러분 여기 테두리 복사 보이죠? 자, 요 애를 클릭해요. 그래서 어디?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이러면 테두리가 투명하게 지정된 겁니다. 안 보여요. ESC 이렇게 누르면 돼요. ESC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예,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 끝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각각의 애들을 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셀에 대해서 이 셀 모두를 지정을 했는데 이 바깥쪽의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 테두리 없음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선. 나는 이중선이 좋아 고르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골라요. 펜색도 고르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나는 연한 하늘색이 좋아. 이렇게 고르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아니면 바깥쪽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바깥쪽만 이중선에 여리여리한 하늘색 색상의 테두리 선이 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들 어떡하죠? 4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는데 게다가 날짜도 다른데 이거 여러분 숫자는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으므로 요 날짜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고 이 남은 칸을 제가 병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거 4개의 칸 병합하는 방법도 있나요? 당연히 있다 마다요. 레이아웃 메뉴를 누르면은 범위를 잡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하는 일은 주로 글자에 대한 정렬, 배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행열에 대한 너비, 요거 너비 값, 높이 값 지정하는 거, 그 다음 병합하고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행열을 추가나 삭제하는 거, 이런 메뉴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럼 병합은 보셨죠? 바로 요겁니다. 셀 병합, 이러면 병합이 돼요. 그럼 분할은요? 그 밑에 거 누르면 돼요. 난 4칸으로 다시 분할할래. 4개 확인. 이렇게. 어때요? 된다. 네, 이렇게요. 다시 범위 잡고 병합해 볼까요? 병합. 이렇게. 참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특별한 문서가 아니라면 일반 업무에서 여러분이 쓰는 좀 더 간단한 표라면 빠른 표를 이용하여 먼저 여러분이 골격을 만든 다음에 편집 작업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편집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신속하게 그런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 작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서 일단 보여드리죠. 바로 이 문서인데요. 문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 문서를 만들었다든가 또는 학생분이시면 논문을 이렇게 썼다든가 그런 경우 이거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글자 크기 얼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목이 있고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 큰 제목은 글자 크기 얼마, 들여쓰기 얼마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통일성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스타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 메뉴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MS 워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사용자가 직접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여러분 서론 보이세요? 네, 이게 저는 큰 제목이에요. 자, 범위를 잡고 스타일에서 요거 여러분 스타일 옵션 단추 눌러줘요. 그러면 스타일 관련해서 MS 워드의 기본 세팅된 스타일들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이 하단에 보면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겠다 가에다 플러스 표시가 된 거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눌러줘요. 이렇게 누르면 이름을 뭐라고 할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이게 보고서 또는 논문이면 예를 들어 마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마이 제목 이런 식으로 마이 큰 제목 이렇게 여러분이 이름을 써요.
구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스타일 형식은 단락 단위 나오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서식 도구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을 골라주면 됩니다. 나는 글꼴을 울릉도 B로 할래. 글자 크기는 한 20으로 할래.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굵게 해야지. 이렇게.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 더 필요하다면 바로 어디? 여기 서식이란 메뉴 보이세요? 네, 이거를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서식 누르면 글꼴과 관련한 서식, 단락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고르면 돼요. 나는 서론 바로 여기에다가 단락의 개념을 좀 넣어야겠는데?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락 앞에 0줄로 되어 있는데 앞에를 1.2줄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다 됐나요? 네, 확인.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확인 눌러줘요. 그럼 어때요? 마이 큰 제목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서론. 보여요? 네,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잘 보세요. 이건 뭐 닫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지정됐잖아요. 얘가 마이 큰 제목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여요. 등록됐죠? 그럼 내려가서 나는 여기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 여기도 역시 이 큰 제목 서식 들어가야 돼. 그럼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편한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조금 더 리드미컬한 느낌 살리기 위해서 스타일에 이번에는 중간 제목을 한 번 더 넣어보죠. 자, 가 플러스, 그죠? 자, 중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마이 중간 제목 뭐 이렇게 써보죠. 마이 중간 제목. 자, 중간 제목 이렇게. 중간 제목은 글자 크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울릉도 B로 할 거고 글자 크기를 16으로 할 생각이에요. 조금 작게. 됐어요? 네. 그 다음 굵기를 빼버리고 좀 더 눈에 띄게끔 기울인 꼴로 표시를 할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를 살짝 줄 생각이에요. 그럼 서식에서 어떻게 한다? 단락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들여쓰기 한 글자 정도 들여쓰기 할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렀어요. 근데 얘는 중간 제목 아니죠. 얘는 큰 제목 바꿔주면 돼요. 그러네. 여기 등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 제목이 여기 로그 파일 중간 제목이다. 범위 잡고 중간 제목 또는 커서를 갖다 놓고 그 단락에 중간 제목 띵. 어때요? 들어가네. 여기도 클릭하고 중간 제목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내려가서 로그 파일 형식도 중간 제목 이렇게. 아주 멋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일 이렇게 지정을 해보고 느낀 점이 그게 뭐예요? 서식 복사랑 별반 다른 게 없겠는데요?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 이 스타일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도대체 뭐가 좋으냐면, 자, 제가 이 중간 제목을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 보니까 뭐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런 게 이제 느껴지겠죠. 중간 제목 이거 약간 글씨 색상이라던가 들여쓰기 간격, 그 다음에 단락 뒤의 간격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떡하지? 네,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중간 제목 보이죠? 자, 여기 스타일 옵션 단추에서 여러분이 중간 제목을 선택하고 내용을 고치겠다. 여기 여러분 보면 가 스타일 관리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죠?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중간 제목 보이세요? 네, 바로 편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중간 제목에 수정 보이죠, 여러분? 수정, 요거 눌러줘요. 그럼 그 화면 다시 만나는구나. 네, 스타일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눈에 띄게 제가 글자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자,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글꼴 색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청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색상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단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락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단락 뒤에 간격을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로 좀 늘렸어요. 됐죠, 여러분? 확인.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서식에 자, 번호 매기기 이런 거 여러분 보이세요? 네, 번호 매기기 이게 있습니다. 그 옆에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네, 글머리 기호 눌러서 네모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나는 중간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길 원해. 이렇게 이제 형식을 바꿨어요. 확인 눌렀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바뀐 거, 반영된 거 보이죠, 여러분? 확인 눌렀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로그 파일 바뀌었지요? 자, 내려갑니다. 로그 파일의 종류 내려갑니다. 스캐드 액세스 로그 파일의 형식 어때요, 여러분? 우와, 다 바뀌었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서식 복사로 작업을 했다면 변경될 때마다 어때요?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닥 누르든가 또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다시 변경된 내용을 또 다른 내용에 계속 복사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타일을 이용하면 한 번만 이렇게 스타일을 편집해주면은 그 스타일이 적용된 곳에 연쇄적으로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소제목에 대한 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내용도 이와 똑같아요. 자, 액세스 로그 파일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을게요. 자, 갖다 놓고 제가 플러스 눌렀어요. 제목은 마이 소제목 쓸게요. 자, 마이 소제목.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글자 크기 14 이렇게 제가 했어요. 굵게 이렇게만 했습니다. 다른 효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번호를 매길 겁니다. 번호 매기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A, B, C 요 번호를 매길 거예요. 확인. 자, 눌렀어요. 이렇게. 요 형식이 되기를 원한다. 확인. 눌렀습니다. 어때요? 액세스 로그 파일 소제목 들어가는 거 확인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참조 로그 파일 클릭하고 소제목 어때요? 우와, B가 되네? 그래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에이전트 로그 파일 클릭하고 소제목 어때요? 그러면 번호 매길 때 내가 훨씬 편리하겠구나. 그래요. 이런 이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호를 매기고 처음부터 막 번호 매기는데 막 신경을 쓰면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런 보고서라든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좀 더 들여쓰기 돼야 되는데 그럼 또 아까 배운 대로 편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소 제목은 물론이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내용도 한 단락만 여러분이 스타일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스타일, 마이 본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원하는 본문의 내용마다 해당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통일성 있는 각각의 문서를 편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삭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삭제는 만약에 여기 ABC, XS 로그 파일 이거 보이죠, 여러분? 3개. 얘네들의 스타일을 만약에 제거하고 싶다면 소제목이잖아요. 스타일에서 여기 여러분 소제목 보이죠? 자, 여기 들어가요. 스타일 관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요. 소제목에서 삭제 보이세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또 딴 거 삭제합니다. 네, 삭제. 소제목 스타일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끝이에요. 그러면 삭제가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표준 스타일 요것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확인. 소소하게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 확인되죠? 예, 바로 이렇게 간단한 편집 작업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서 작업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인쇄 작업을 해야 하죠. 그럼 인쇄를 할 때 페이지가 그냥 한 페이지가 된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인쇄를 해도 돼요. 근데 의미 전달상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여기까지는 한 페이지고 요 밑에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 있겠죠. 즉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페이지 범위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강제로 페이지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이지 각각의 순서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페이지에 번호를 매기는 게 좋겠죠? 페이지 번호를 지정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제가 워드 화면을 보여드리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저하고 화면이 달라요.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과 저의 화면이 다른 거는 항상 문제될 게 없어요.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기 메뉴 보이죠? 보기 메뉴에 보시면은 초안을 고르면 저처럼 이렇게 떠요. 각각의 페이지 구분이 현재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 이렇게 될 경우 페이지 각각을 점선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쇄 모양, 보는 것을 인쇄 모양으로 보겠다 하면은 각각의 페이지가 이렇게 뚝뚝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페이지, 여기는 2페이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는 3페이지. 이렇게 끝. 3페이지까지밖에 없네요. 문서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보기 메뉴에서 또 확대 축소에 보면 한 페이지 보이죠? 이거를 누르면 A4 용지 한 장에 표시되는 내용 이렇게 딱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거는 2번째 페이지 내용, 요거는 3번째 페이지 내용 이렇게 보여줘요. 여러 페이지 누르면 띵띵띵 이렇게 나와요 하고 페이지 내용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클릭하고 100% 누르면 이렇게 돌아와요. 됐죠, 여러분? 인쇄 모양으로 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게 편해요. 웹 모양은 말 그대로 웹상에 올렸을 때 그 문서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홈 탭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문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문서량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론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서론이에요. 그럼 연구 배경 및 관련 연구는 사람들이 읽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그쵸?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2번째 페이지는 종이가 좀 남더라도 나는 이 내용을 강제로 3번째 페이지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이럴 때 여러분 연구 여기 앞에 연구 요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는 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건 뭐 거의 단축키로 기억을 하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꽝 치면은 어때요? 아, 여기 3페이지로 간 거예요. 여기는 2페이지 내용. 여기 페이지 나누기가 됐습니다. 보이죠? 그러네.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엉뚱한 내용을 페이지로 나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물어보세요. 커서를 이 앞에다 놓고 백스페이스. 예, 백스페이스 누르면 가요. 정말 올라간 건가? 예, 올라갔어요. 자,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이렇게 올라가요. 가능합니까? 예. 근데 스타일이 이렇게 됐네요. 다시 누르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다시 컨트롤 키하고 엔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 전달을 위해서 여기까지 내용이 끊어져야 돼. 그럼 강제로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나 여기서도 컨트롤 키하고 엔터 쳐야겠는데? 그럼 여기서 제공한다. 엔터 치고 컨트롤 엔터를 쳐버리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강제로 페이지 나누는 방법이에요. 사용자 필요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모두 나누었다면 페이지 번호를 한번 이제 매겨보자 이겁니다. 페이지 번호를 여러분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메뉴 삽입에 삽입 메뉴 누르면 머리글 바닥글 그룹이 존재해요. 머리글 바닥글이요? 네. 머리글은 그 문서 맨 위에 표시하는 거. 저 이것도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럼 눌러서 써보면 돼요. 머리글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나 머리글 쓰고 싶다. 그럼 비어있다고 나오죠? 예, 비어있음 머리글 또는 여기 짝수 페이지마다 넣을래?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개 모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모델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에 입력 나오죠? 여기다 쓰면 돼요. 뭐라고요? 예, 이렇게요. 뭐 효과적인 데이터 마이닝 전처리 작업 이렇게 내용을 쓰면 돼요. 됐습니까? 글자 크기 뭐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요. 홈 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글머리 기호도 넣고 싶어요? 넣으세요. 요렇게. 됐어요? 예. 글머리 기호 빼겠다. 그럼 빼요. 없음. 이렇게. 기호를 넣을까? 그럼 기호를 넣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요. 형광펜을 넣을까? 넣으세요. 이렇게. 다 됐나요? 예. 이렇게 작업을 하고 글머리 기호 자, 다 작업이 됐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돼요. 어떻게 닫아요? 머리글 및 바닥글 서브 메뉴 보이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닫기 보이세요? 띵. 이러면 보세요. 자, 첫 번째 장의 머리글, 두 번째 장의 머리글 어때요? 세 번째 장의 머리글,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도 머리글. 이게 바로 머리글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문서의 위에 표시하는 거. 그럼 바닥글은 뭘까요? 아래 표시하는 거죠, 뭐. 똑같은 내용을.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삽입에 페이지 번호를 매겨보자고요. 페이지 번호, 머리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보이죠? 자, 누르면은 위에 넣을래, 아래 넣을래, 나오죠? 페이지 번호 서식도 존재합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 제가 페이지 번호를 넣으려고 해요. 그럼 되게 똑똑하죠? 페이지 번호 형식을 얘가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예, 이거는 전체 몇 쪽인데 현재 몇 쪽이다. 이걸 표시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예. 자, 저는 페이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 고르면 돼요. 근데 이펙트가 약해요. 형식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서식을 먼저 들어가 보세요. 서식에 들어가면은 번호를 1, 2, 3, 4로 매길 건지 A, B, C, D 또는 노마차 1, 2, 3, 4로 매길 건지 가나다로 매길 건지 이것을 여러분이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표시, 빼기 표시 보이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 넣으면 돼요. 나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 하이픈 표시. 이게 좋아. 그럼 이렇게 고르면 돼요. 시작 페이지 1페이지부터다. 그럼 그대로 1 유지하면 돼요. 확인?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어디까지나 서식이에요. 지금 페이지 번호 안 들어갔어요. 보세요. 안 들어갔죠? 서식만 만든 거예요. 차고 없으시기 바래요. 페이지 번호 서식 지정했죠? 자,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에 넣고 싶으면 위쪽을 고르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저는 자, 보세요. 제가 지정한 서식대로 양옆에 빼기 기호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간 건가요? 예,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럼 페이지 번호까지 여러분이 지정을 다 하셨다면 자, 이제 볼까요? 여기 여러분 디자인 한번 와보시겠어요? 디자인이요? 네. 디자인에 오시면은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이 페이지를 보다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지 테두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페이지 테두리 요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테두리는 이 문서의 윤곽을 잡는 건데 필요 없을 경우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서에 어떤 여러분이 뭐 제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필요가 없는 게 나아요. 근데 한 페이지 문서인데 이것을 좀 더 이펙트 있게 꾸미고자 한다면 이 페이지 테두리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뭐 상자 이렇게.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적용 대상이 문서 전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각각이 구분되는군요. 네, 보여드리죠. 자,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보시면 보세요. 또렷하네.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러분 1페이지 보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2페이지는요? 여러분이 마우스 휠을 굴리면 여기 2페이지 머리글, 본문 내용, 그리고 여기 2 보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가 여러분 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넘기면 4페이지. 이대로 인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윤곽을 좀 다르게 표시하면 안 될까요? 너무 이게 이펙트가 강한데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언제라도 여러분 페이지 테두리 들어오셔서 필요 없겠는데 그럼 없음을 누르시면 되고 좀 더 이펙트 있는 걸 원한다면 그림자 효과 또는 3차원 효과 이런 효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좀 더 색다른 걸 원한다면 뭐 특히 무슨 초대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라면 테두리를 장식해서 효과를 내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작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소식, 우리 동네 소식 이런 것들을 꾸밀 때 이런 무늬들을 넣어서 잔잔하게 꾸며도 됩니다. 확인. 이런 느낌이에요. 금세 딱딱한 문서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이런 효과입니다. 자,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1페이지, 여기에 2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강조를 하기를 원한다면 좀 전에 제가 삽입해서 페이지 번호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근데 페이지 번호에서 이거를 조정은 못해요. 여기는 바닥글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닥글을 눌러서 페이지 번호 들어간 거 보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바닥글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렇게 표시되네? 네. 여기서 범위를 지정해서 홈 탭에서 여러분이 글자를 이렇게 진하게 강조를 하면 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에서 닫기 이렇게 누르면 진하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확인되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